자, 그 다음 이어서 볼게요. 교재 89쪽 여러 가지 함수입니다. 자, 몇 가지 좀 특별한 함수들을 우리가 배울 거야. 당연히 그 정의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 그들을 이용한, 특히 1대1 대원을 이용한 문제 확실하게 정리해 주셔야 돼.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올 거야. 자, 첫 번째 우리가 배우는 함수가 뭐냐면 1대1 함수라는 게 나와. 이름에 들었겠지? 1대1 하면 뭔데? 하나씩 1대1 하나씩 대응되는 함수라는 얘기야. 즉 이런 거야. 정역이 이렇게 공역이 이렇게 있을 때 1, 2, 3, 4, 5, 6, 7 이렇게 있으면, 그지? 1이 예를 들어서 5로 갔어. 그럼 2는 5로 못 가는 거야. 하나씩이니까. 아까 함수는 2도 5로 가도 되지. 얘 입장에서 하나만 가면 되니까. 같은 데로 가서 상관없다 그러잖아. 근데 그런 함수들 중에서 특별히 1대1 함수는 같은 데로 가면 안 되는 함수들이야. 이렇게. x의 원소가 하나씩 짝이 같지만 그 짝이 중복되면 안 되니? 안 되지. 이런 함수를 우리가 1대1 함수라고 그래요. 오케이? 우리 패싸움 할 때, 옛날 표현인가? 패싸움 할 때, 쟤랑 친구랑 붙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1대1이 아니지, 그렇지? 2대1 되잖아. 한 명씩 서로 다른 상대랑 싸워야지 1대1로 싸우는 거잖아, 그렇지? 그게 1대1 대응이야. 1대1 함수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의 1대1 함수의 뜻이고요. 정확한 정의는 뭐냐면, 정의역의 모든 x 원소, x1, x2에 대해서, 이게 x 원소, 정의역의 원소 x1, x2에 대해서 x1, x2가 서로 같은 함수 값이 아니면, 이게 1대1 함수입니다. 이해되지? 정의역의 모든 원소를 놓고 봤을 때 그 중에서 임의의 두 원소 x1, x2를 찾았어. 근데 이 둘이 다른 값이래. 그러면 대응되는 함수 값들도 서로 어때야 돼?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거야. x가 서로 다르면 그게 대응되는 y 값도 서로 달라야 된다. 이게 1대1 함수. 맞는 말이지, 그치? 이거를 이렇게 설명한 거야. 느껴져? 외우셔야 되는 거야. 이게 1대1 함수의 정의야. 1대1 함수의 정의야. x가 서로 다르면 거기에 대한 함수값도 서로 다른 데로 가야 된다는 뜻이잖아. 맞지? 자, 그리고 우리가 명제 배웠지? 명제에서 어떤 명제와 그 대우 명제는 어때? 항상 같은 말이었지? 그럼 이거의 대우 명제도 1대1 함수에 전혀될 수 있겠네? 대우는 뭐야? 부정해서 잘 바꾼 거잖아. 그치? 얘 부정하면 뭐하더니? fx1과 fx2가 같으면 x1과 x2가 같다. 얘도 결국 1대1 함수의 정의에 해당된다. 맞지? 몰랐는데 fx과 f2 함수값이 같으면 당연히 x값도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치? 이게 1대1 함수의 정의야. 그래서 본래 정의와 그 대우 정의 둘 다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 알면 이거 그냥 따라오는 거겠죠. 그래서 본래 정의만 확실하게 기억하세요. 알겠습니까?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게 1대1 함수야.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1대1 대응이라는 게 있어. 뭐야? 1대1 함수도 있고 1대1 대응도 있고. 1대1 대응은 1대1 함수 중에서 1대1 함수에서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야. 자, 얘는 어때? 1대1 함수는 맞죠? 근데 공역은 4, 5, 7인데 치역은 뭐가 되니? 4, 5, 6이지. 치역과 공역이 다르지. 근데 이번에는 보세요. 1대1 함수 맞지? 하나씩만 짝이 되고 있지? 그리고 공역이 4, 5, 6이고 치역도 얼마야? 4, 5, 6이지? 공역과 치역이 똑같네. 이런 함수를 1대1 함수에서 특별히 뭐야? 1대1 대응이라고 해. 그럼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에 포함되면 안 된다? 된다. 1대1 함수에 포함되는데 그 중에서 좀 특별한 놈을 1대1 대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대1 대응의 정의는 두 가지만 지켜야 돼. 첫 번째, 1대1 함수가 돼야 되니까 x와 x가 같지 않으면 fx1과 fx도 같지 않다. 두 번째는 거기다가 뭐도 치역과 공역이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 둘을 다 만족하는 함수를 특별히 1대1 대응이라고 해요. 1대1 함수 중에서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를 1대1 대응이라고 합니다. 그럼 1대1 대응이 되려면 정의역과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어떻게 돼서? 똑같아겠죠. 하나씩만
하나씩만 가야 되는데 남는 게 없어야 돼. 그럼 여기 개수 이 개수 어떻게 돼? 똑같겠죠? 근데 얘기도 해볼 수 있겠네. 자, 그러면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길까 한번 생각해봐요. 자, 이거 봐봐. 2차 함수죠. 어때? 여기 x값이랑 여기 x값이랑 서로 다르지? 다른데 함수값은 어땠어요? y값은 똑같지? 우리 1대1 함수도 아니다. 아닌 거야. x가 서로 다르면 y도 다르야 되는데 아니라고요. 이게 x 서로 다르죠? y값도 어때 서로? 다르지? 어딜 잡아도 x값이 서로 다르면 y값이 같은 게 나오니 안 나오니? 안 나오지? 얘가 1대라고 1대라고 하는 거야. 그럼 니는 1대라고 만드는 아닌 이유가 뭐야? 너는 그래프 보니까 계속 꾸준히 올라가잖아. 계속 올라가니까 당연히 x값이 달라지고 y값도 계속 어떻게 돼? 조금씩이라도 커지겠지? 달라지겠지? 같은 게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지? 근데 니는 어때? 내려오다가 올라가니까 x가 다른 데도 같아진 점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 이거 봐. 1대 함수 아니야? 아니죠? 올라가다가 내려가다 올라가니까 어때? x가 다른 데도 똑같은 y값이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한 개씩만 넣어야 되는데 1대 함수가 될 수 없죠. 어때? 계속 내려가고 있죠. x가 달라지면 y값이 같은 게 나올 수 있다 없다? 절대 없죠. 얘쪽 둘이 뭐야? 1대 함수고 얘들 1대 함수가 아닌 거야. 그럼 쉽게 얘기하면 1대 함수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뭡니까? 증가 또는 감소하는 함수여야 된다는 거야. 계속 올라가는 증가함수, 이걸 증가함수라고 그래. 계속 올라가는 거. x가 커질 때 y도 계속 커지고 있죠. 증가함수. x가 커질 때 y값이 계속 감소하고 있죠. 감소함수. 증가만 하거나 계속 감소만 하면은 얘를 1대 함수야. 그래 그랬을 때. 근데 이처럼 감소하다가 증가하거나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함수. 증가와 감소가 같이 들어있으면 걔는 1대 함수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주 잠깐이라도 있잖아. 아주 잠깐이라도 감소함이 생기면 여기서 뭐야? 1대 함수가 될 수 없죠. 1대 함수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증가하거나 끊임없이 감소하는 함수일 때만 1대 함수야. 이해되니?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서 1대 함수를 찾을 때는 그래프가 계속 올라가거나 계속 내려만 가는 함수를 찾으시면 되는 거야.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아까 함수일 때는 어떠냐? 연필을 필기구를 새로 세웠지. 세워서 표점이 계속 하나만 나오면 함수라고 그랬지. 그 함수들 중에서 이번에는 연필을 가로를 했을 때 움직일 때마다 표점이 계속 이렇게 하나씩만 나오지. 하나씩만 나오면 1대1 함수가 맞아. 근데 움직였더니 표점이 이렇게 두 개 나와버리죠. 1대1 함수가 아니라고요. 표점이 하나 나오다가 표점이 갑자기 몇 개? 세 개로 바뀌지. 1대1 함수가 아니라고. 그래서 1대1 함수를 찾는 요령은 x축의 평행하게 선을 그었을 때 계속 표점이 한 개씩만 나오는 함수가 1대1 함수야. 함수를 찾을 때는 이렇게 세웠을 때 x축의 수직으로 세웠을 때 계속 표점이 하나씩만 나오면 함수는 맞아. 이거 함수 맞잖아. 계속 표점 하나씩이니까. 계속 표점 하나씩 나오면 함수 맞지. 근데 이렇게 설명할 때는 표점 하나씩이 아니니까 1대1 함수는 아닌 거야. 함수 맞죠. 오케이? 함수 중에서 1대1 함수를 찾아내시면 돼요. 그 다음 또 다른 함수 볼 거야. 무슨 함수가 있냐면 항등함수가 있어. 항등함수 3 항등함수는 뭐냐면 자기 자신한테 대응되는 함수야.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대응되는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해. 즉 x의 함수값이 대응되는 짝이 x로 대응되는 거야. 1은 1로 가고 2는 2로 가고 3은 3으로 가는 함수. 이게 항등함수야. 그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는 나한테 가는 함수야. 그치? 빨간색 빨간색, 노란색 노란색, 파란색 파란색 가는 거. 1은 1로, 2는 2로, 3은 3으로 가는 거. 얘 항등함수라고 해. 그럼 항등함수는 어떤 거야? 그런 거지. 1, 2, 3 당연히 자기 자신한테 대응되면 어떻게 되니? 정의역과 공격이 어떻게 돼? 같아야 되겠지.
같아야 되지. 이게 집합이 다르면 어때? 자기가 해서 대될 수는 없잖아. 이게 항등함수, 그렇지? 얘를 항등함수라고 그래. 됐지? 그럼 항등함수는 당연히 뭐가 되냐? 1대1 대응이 될 수밖에 없죠. 이 항등함수를 특별히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 대문자 i로 씁니다. 항등함수는 이름이 이렇게 있어. i. 항등함수 뜻이야? 왜 i입니까? 나도 모르겠어. 근데 그냥 왜 나한테 가니까 나를 따는 내용들은 뭐야? i잖아, 그치? i다. 항등함수 뜻이야. 그럼 이 항등함수 그래프를 그려볼게. 1은 1로, 2는 2로, 3,3, 4,4 이렇게 찍히겠지. 정격이 실수 전체면 항등함수 뭐가 되겠니? y는 x가 될 수밖에 없죠. y는 x가 항등함수의 그래프가 된다. 그러면 1 넣으면 1, 2 넣으면 2, 3 넣으면 3 이렇게 되겠죠. 1.5 넣으면 1.5 들어간 게 그대로 나오는 함수잖아. y는 x가 되겠죠. 됐니? 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려면 어떻게 된다, 선생님이? 정역이 이렇게 몇 개로 찍는 게 아니고 실수로 주어질, 실수 전체로 주어질 때 항등함수는 y는 x가 될 거고, 그때 그래프는 기울기가 1인 직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겠습니다. 됐지? 이게 항등함수 그래프야. 근데 봐봐, 조심할 거는 항등함수 식이 그러면 항상 y는 x밖에 없냐라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아까 똑같은 거야. 서로 같은 함수가 되려면 식이 똑같아야 된다고 그랬어? 아니지. 정역이 특별한 원수들만 주어주면 식이 달라도 같은 함수가 될 수 있었잖아. 그치? 항등함수도 마찬가지야. 어쨌든 들어간 게 그대로 나오면 되기 때문에 정역을 특별히 정해주면 y는 x 아니더라도 항등함수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역이 이렇게 주어졌으면 이 항등함수 맞냐 아니니?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죠. 0 집어넣으면 0 나오죠. 1 집어넣으면 1 나오죠.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로 0은 0이 1로 1로 왔으니까 뭐야? 항등함수 맞습니다. y는 x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정역이 특별히 주어지면 식이 꼭 y는 x가 아니어도 항등함수가 될 수 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문제 나올 수 있겠지, 아까처럼? 그럼 어떡할 건데? 얘가 항등함수 되도록 정역 x를 찾으라 그러면 뭐 할 거야? 아, x 세제곱을 계산한 게 x랑 똑같은 함수 나오면 되는 거잖아. 이걸 만족하는 x를 찾으면 되는 거겠죠. 그게 마이너스 1과 0과 1 되겠어. 뒤에 볼 거야. 이런 식으로 항등함수는 꼭 y는 x만 있는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시라고요. 정역의 어떻게 주어지냐에 따라서 y는 x가 아니어도 항등함수 될 수 있다. 됐지? 자, 그럼 네 번째 나오는 함수는 뭐였냐면 상수함수야. 상수함수. 아까 살짝 좀 그랬는데 상수함수는 뭐냐면 전부 다 하나의 값으로 몰려가는 함수야. x가 뭐가 들어가지 간에 그냥 한 개의 값으로 다 가는 거야. 1, 2, 3 y는 4, 5, 6일 때 1도 4로, 2도 4로, 3도 4로 하는 거지. 전부 다 하나로 몰려가는 함수? 함수 맞지? 하나씩 맞짱이 있으니까 중국 때도 한다고 된다고 했잖아, 그치? 함수인데 얘를 뭐라 특별히 상수함수로 하고 fx는 1, 2, 3이 뭐가 들어가면 무조건 뭐가 4가 되지. 그래서 여기에 뭐가 쓰인다? 상수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상수함수로 불러. 함수값이 일정수가 나오기 때문에 상수함수. 됐지? 그럼 상수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됩니까? 자, fx4는 y는 4는 그리면 되겠지. y는 4. y는 4라는 그래프 어떻게 되지? 4를 지나면서 x에 편한 게 y는 4라는 직선이잖아. 기억나? 이렇게 하면 x는 3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y는 4가 되겠죠. 이게 상수함수 그래프는 x축의 편향한 그래프입니다. 됐죠? 자, 그럼 그 내용들 네 가지 함수를 가지고 문제들을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교재 91쪽 필수예제 5번부터 보겠습니다. 해당되는 골랐습니다. 첫 번째, 1대1 함수를 고르세요 되겠습니다. 1대1 함수 뭐라 했습니까? 증가 또는 감소하는 뭐라 그랬죠? 또는 이렇게 눕혔을 때 표점이 계속 한 개 나오는 함수죠.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 1대1 함수? 맞네요. 기억. 얘는 아니죠. 그치? x가 서로 다른데 y가 똑같은 게 나오잖아. 아니야 1대1 함수. 얘는 계속 증가하니까 1대1 함수가 맞네요. 그 다음 얘는 계속 증가하니까 1대1 함수 맞죠? 즉 표점이 계속 한 개씩만 나오잖아. 맞네요. 자, 두 번째 1대1 대응보자. 선생님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의 차이가 뭐지? 가장 큰 차이가?
1대1 함수 중에서 치역과 공역이 같은 걸 찾으시면 되겠죠. 자, 정역과 공역이 뭐야? 실수 전체 집합이야. 공역이 실수 전체야. 그러면 1대1 대역이 되려면 아까 찾은 1대1 함수 중에서만 보면 될 거고요. 이 중에서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니까 공역이 실수 전체니까 치역이 어떻게 나와야 되니? 실수 전체 나와야겠지. 자, 어때 치역이? 치역이 뭐야? y값이지. y값 보니까 저기 장문부터 저기 큰 데까지 전부 다 나오죠. 치역 실수 전체가 나올 수 있죠. 자, 이거 보자. 1대1 함수인데 치역값, y값, 함수값 쫙 밑에서부터 쫙 위에까지 빠짐없이 다 나오죠. 치역과 실수 전체가 맞네요. 자, 근데 니를 보세요. y값 어디부터 빼놓니? 이렇게밖에 안 나오지. 이 그래프가 좀 정확하게 그랬는데 원래는 여기 이상 안 올라가는 함수야. 유리함수처럼 점근선 있는 함수라고 생각하셔. 막혀요? xb는 안 올라가고 점근선 x에 계속 붙는 거예요. 계속 붙는 거 이렇게. 유리함수 그랬잖아. 아, 유리함수 안 됐구나. 이런 게 있어요. 그런 함수라고 생각하셔. 그럼 어떻게 돼? 치역은 요거 위로 올라가네 안 올라가네? 0보다 큰 함수값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그러면 실수 전체는 공역이지만 공역은 실수 전체지만 치역은 어때? 0보다 작은 쪽이 되겠죠. 치역과 공역이 같지 않지. 따라서 1대1 함수는 맞지만 1대1 대응은 아니겠다. 오케이? 그 차이를 보셔야 돼. 1대1 함수 1대1 대응을 구분하려면. 그 다음에 항등함수는 뭐야? 자기 자신한테 대응되는 함수는 x가 들어가면 x가 나오는 함수 y는 x 항등함수는 어디 있어? 1, 얘가 항등함수는 1대1 대응했어. 자, 그럼 상수함수는 x가 뭐가 들어간다는 계속 일정함수 나오는 게 뭐가 이해가 되겠죠? 상수함수 구분할 수 있겠죠? 그래프 보고. 자, 밑에 문제는 식을 가지고 풀란 얘기야. 근데 저 식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주면 좀 더 편하게 풀 수 있지 않을까? 밑에 있는 그래프들 다 그릴 수 있어 없어? 있죠? 상수함수, 1차함수, 그 다음에 2차함수니까 다 그릴 수 있다 없다? 있다. 부탁할까? 얘 뭐야? 항등함수죠. x니까. 그치? 항등함수니까 당연히 뭐다? 1대1 대응이 되겠죠. 1대1 대응이니까 1대1 함수 되겠죠. 얘는 상수함수죠. 상수함수니까 1대1 함수 1대1 대응이 될 수 없는 거. 맞지? 얘는 1차함수. 1차함수니까 계속 감소하죠. 경수니까 1대1 함수이면서 1대1 대응이 되겠죠. 얘는 2차함수잖아. 이렇게 생겼죠? 함수는 맞지만 1대1 함수도 아니고 1대1 대응도 아니야. 그치? 그냥 함수만 되기 때문에 여기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게 티그시겠네. 괜찮니? 위에서는 그래프를 주고 얘는 식을 주어야 식을 그래프를 떠올려주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나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 문제. 잘 보세요. 자, 1대1 대응의 정의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한번 문제 볼게요. 정의역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제 무한 집합이지. 얘는 실수 무수히 많이 있으니까. 공역도 0부터 4까지 있을 때 x에서 y를 함수 f, ax, b가 1대1 대응이 되게 돼. 그럼 이거 뭐야? 직선이겠죠. a가 양수면 이렇게 되는 거, a가 음수면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그래프를 어디에서만 그리라는 얘기야? 정역은 이 범위 안에서만 그래프를 그리라는 얘기잖아. 정역이 x값의 범위니까 이걸 벗어나는 그래프는 그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1까지 그려도 되겠죠. 그럼 나와. 얘가 마이너스 1. 됐지? 여기 사이에서만 직선을 그리는 거야. 근데 이제 공역이 몇 번 들어가 있어, 공역이? 0부터 4지. 그러니까 여기. 4는 이게 공역이야. 됐지? 자, 이 사이에다가 이 직선을 그릴 텐데, 잘 보세요. 내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린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이렇게 그린다면 함수 맞네 아닌가? 함수라는 게 마이너스 1부터 2 사이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y값이 다 존재해야 되겠죠. 존재하는 게 안 한다. 아니 그지. 아까 말했냐. y값은 어디 찾아냈어? 공역 안에서만 찾아냈지. 여기 x값에 대해서는 y값이 여기 대응돼야 되는데 얘 공역을 벗어났죠. 따라서 이 x값은 함수값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공역 바깥에 그리면 안 된다니까? 그럼 이런들은
대응되는 값이 없죠. 모든 x가 다 짝이 있었는데 짝이 없는 부분에 있을 경우는 함수가 아예 아닌 거야. 함수가 아닌 거야. 됐지? 자, 두 번째 볼게. 이번에는 이렇게 볼게. 함수는 맞죠? 마이너스 1까지 모든 x에 대해서 짝이 공역 안에서 다 있어 없어? 0과 4 사이에 다 존재하죠. 함수는 맞아. 그리고 증가하고 있으니까 1대1 함수 맞지? 1대1 함수 맞지만 1대1 대응은 아닌 거잖아. 왜? 이 함수의 치역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오지. 여기까지 치역이지. y값 3까지밖에 안 나오지. 근데 공역은 어디야? 0부터 4까지나. 공역과 치역이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죠? 1대1 함수는 맞지만 1대1 대응은 아닌 거야. 자, 그럼 다시 너무 안쪽으로 이렇게 바짝 서서 그리면은 함수 자체가 안 되고요. 너무 높여서 그리면 함수 1대1 함수는 맞지만 1대1 대응은 아니라고요. 그럼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냐? 정확하게 그렇지. 요 모서리부터 요 모서리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함수도 맞고 치역도 공역에 딱 맞게 들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돼요. 그치? 자, 지금 생기면 말 안 했지만 기울기가 양수인 상태로 했으니까 A가 양수라고 생각하고 그린 거야. 그치? 그래서 A가 만약에 양수라면 어디를 지나야 되니 이 직선이? 마이너스 1,0을 지나야 되죠. 그리고 1, 어디를 지나야 되니? 4를 지나니까 대입하면 되겠다. 자,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0이 되는 거죠. 1,4니까 X A점을 넣고 Y 4점을 넣으면 되죠. 1점을 넣으면 A 더하기 B는 4가 되겠죠. 그리고 연립해서 풀면 더하면 2B는 4. 따라서 B는 2, A는 0. AB는 얼마 된다? 4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A가 뭐일 수도 있어? 음수면 어떻게 되니? 이쪽 모서리에서 이쪽 모서리까지 가야겠죠. A가 음수일 때는 그럼 어디 지나야 되니? 마이너스 1,4를 지나야 되고 1,0을 지나야겠죠. 맞지? 마이너스 1,4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4. 1,0이니까 A 더하기 B는 두개를 보면 2B는 4. B는 2. B가 2니까 A는 얼마야? A는 마이너스 2, 그치? 그럼 둘이 곱은 얼마 되는 거야? 4. 4. 따라서 A, B의 곱은 얼마다? 4 또는 마이너스 4가 되겠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겠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뭡니까? 어떤 1차 함수가 정의역과 공역 안에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되니? 정의역과 공역으로 이루어진 그 직사각형 박스의 모서리에서 모서리까지 꼭 맞게 들어갈 때 비로소 1대1 대응이 되는 거라고 했어요. 그치? 그 이유는 이렇게 되면 함수가 아니고 이렇게 되면 치역과 공역이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딱 맞게 들어야지만 완전히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게 되는 1대1 대응이 된다. 자, 이게 1차 함수지만 뭐도 괜찮겠냐? 2차 함수도 사실 문제 나와요. 선생님 2차 함수 1대1 함수가 아닌데? 근데 2차 함수도 어차피 정의역에서 잘라질 거 아니야. 어떻게 자르면 돼? 대칭축을 중심으로 한쪽만 잘라내면은 1대1 함수 모양 나오냐 안 나오니? 계속 증가하는 1대1 함수 나오지? 그걸 여기다 집어넣을 수도 있잖아. 그럼 이것도 여기를 지나면 되는 거니까 이 점과 이 점을 대입해서 풀면 문제 나올 수 있겠죠. 1차도 2차도 상관없는 거라는 얘기야. 대신 2차는 뭘 조심해야겠니? 대칭축을 중심으로 한쪽 편만 가야지. 이걸 중심 잘라버리면 1대1 함수가 아니잖아, 그렇지? 반드시 대칭축의 오른쪽이나 적어도 대칭축까지는 잘라주시면 1대1 함수는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 꼭 맞게 이 점들을 지나야겠죠. 그렇게 풀어주면 똑같이 나올 수 있어요. 여기는 2차 함수는 없지만 너네 숙제하다 보면 2차 함수 문제 나올 수 있고요. 시험대도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원리만 이해하면 똑같이 풀 수 있어. 됐죠? 뒤에 문제 있나? 볼게요. 자, 어려워 이거. 지금 이거 쉬워도 또 문제 유형이 조금씩 바뀌어서 나오거든? 한 번 더 볼게. 힘들지? 어려운풋이 감정 좀 잡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문제 많이 풀어보려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정의역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야. 그러면 그림을 그려가지고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공역은 마이너스 1부터 여기까지 3까지 이렇게 있을 때 AX하고 B가 1대1 대응일 때 A, B 구하는 거야. 그치? 그럼 어떻게 된다? 1대1 대응이 되려면 1차 함수니까 증가 또는 감소해야 되니까 A가 양수 또는 음수해야 되거든요. A가 양수라면 이렇게 지나가야지만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A가 음수라면 어떻게 지나야 돼? 이렇게 지나야 되는 거겠죠. 그치? 그럼 첫 번째 A가 양수라면 그냥 바로 아까는 대입해서 문제 풀었지. 근데 기울기 구할 수 있어. 이렇게 지나면 기울기 어때? x제곱이 얼마야? 4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4 y제곱은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4 기울기 얼마야? 1이지. 기울기가 a니까 a가 얼마다? 1이다. 먼저 보여드리면 좀 편할 수도 있어. 이렇게 해서 안 풀어도 됐지? 그럼 얘는 y는 a가 1이니까 x 플러스 b가 되는 거고 얘가 어딜 지나야 되니까 2,3을 지나야겠죠? 그쵸? 2,3을 이렇게 정도 한 거야. 3은 2 더하기 t니까 따라서 b는 얼마다? 두 번째 a가 뭐라면 음수라면 이점과 이점을 지나야지 1대1 대응이 되겠죠. 기울기 얼마다? 2점 갈 때 4점 갈 때 4 감소했어. 기울기 얼마다? 마이너스 1이겠죠. 그러면 아하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b가 되는 거고 이번에 내가 어디를 지나니? 2, 마이너스를 지나가.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 플러스 b. 플러스 b는 얼마다? 1. 그럼 a제곱과 b제곱은 a제곱은 무조건 1이고요. b제곱도 1이니까 1더하기니까 답은 얼마? 2. 똑같은 문제죠? 자, 다시 해볼까? 풀어볼게. 보여드릴 테니까. 자, 도집합 xy에 대하여 x에서 y를 함수 f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b가 1대1 대응이 돼요. 자, 이번에는 어때? 아까랑 좀 다르지? 여기를 주고요. 범위를 안 줬지. 그럼 표시하시면 돼. 선생님 A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자, 아까 xy 주 그랬지만 사실 필요했나 안 필요했는데 xy 주. 별 필요 없어요? 적당히 어딘가에 뭐가 있냐? A가 있고 어딘가에 뭐가 있겠냐? 3이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어디겠냐? 뭔가 어딘가에 마이너스가 있겠고요. 어딘가 또 뭐 있겠냐? 3이 있겠지. 그럼 여기 안에 이제 그래프를 그려주는데 기울기 얼마짜리야? 마이너스 1이지. 근데 1대1 대응이 돼. 아,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감소해야 되는 거고요. 그치? 감소하면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때? 이게 다 지나야 된다. 이렇게. 그럼 어디 지나야 된다고요? a, 3을 지나고 그지? 또 어디 지나야 되니? 3, 마이너스를 지나야 된다. 누가? 제가. 그럼 얘 먼저 대입하면 되겠죠. 3,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3 더하기 b니까 b는 얼마고요? 1. 자, b가 1 들어왔으니까 이제 어디 지난다? a, 3을 지나죠. 3은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되는 거고요. a는 얼마다? 마이너스 2 이렇게 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씩 변형되어 나와도 그 방법은 동일하죠. 정의역과 공역이 주어져 있으면 그들을 네모 박스로 만들어서 1대1 되게 되려면 꽉 차게 모서리에서 모서리까지 지나면 돼요. 아까 말했다시피 직선이면 직선이 지나면 되고요. 2차 함수 1부라면 2차 함수 1부도 이렇게 지나면 됩니다. 오케이? 세 번째 거가 이때 한 번 더 중요하다. 조금 다른 유형이야. 이번에는 함수가 구간에 따라서 다르게 식을 정해줬죠. 즉 구간별로 다른 그래프를 그리라는 얘기야. 실수 전체 R에서 R의 집합이니까 R은 보통 실수 전체 집합이야. 그럼 정의역도 실수 전체, 공역도 실수 전체 집합인데 얘를 0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따르는 얘기야. 그럼 봐봐. 여기가 0을 치자. Y축이죠. Y축이니까 0보다 작은 쪽에서는 이 직선을 그리라고요. 0보다 큰 쪽에서는 X 플러스를 그리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0보다 큰 앞선 쪽이니까 X 플러스는 어떻게 생겼냐? 기울기가 1이면서 Y절편이 1인 이 직선이지. 됐지? 이건 그릴 수 있지. 원전에 나와 있으니까. 근데 얘는 이제 못 그리겠어. 왜? A를 못 그리니까. Y절편이 A고 기울기가 2X야. 기울기가 양수지. 근데 봐봐. 자, A의 위치를 잡아줘야 되는데 A가 봐봐. 여기 다시다. 그럼 기울기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여기 있으면. 그러면 어때? 1대1 함수는 맞지? 왜냐면 계속 증가가 없잖아. 그렇죠. 계속 하나씩 나오잖아.
서로 같은 y 나오니 안 나오니? 안 나오죠? x가 달라지면 y 값이 계속 다르게 나오니까. 근데 뭐는 아니야. 1대1 대응은 아니지. 왜? 공역은 실수 전체라고 그랬는데 이 함수 치역 봐봐. y 값은 여기 밑에 단하고 여기 위에 나눠주면 이만큼 y 값이 나오니 안 나오니? 그 공역에서는 전체인데 치역에서는 이만큼 빼고 이쪽이 치역이 되는 거야. 치역과 공역 같아 안 같아? 안 같아. 아 그러면 이렇게 뜻을 벌어지면 안 되는구나. 그럼 아싸리 위에 포개보니까 이렇게 뭐가 안 돼? 뭐가 안 돼? 이렇게 돼버리면 무슨 함수가 안 돼? 1대1 함수가 안 되지. 두 개 겹치니까.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떨어져도 안 되고 위로 올라가서 겹쳐져도 안 되는 상황이야. 그럼 1대1 되려면 오로지 어떻게 되는 수밖에 없어? 이놈이 여기에서 이렇게 딱 겹치는 수밖에 없죠. 그러면 증가니까 1대1 함수이면서 공역도 실수 전체, 치역도 빠짐없이 실수 전체 나오겠죠. 아 그럼 A가 얼마야 된다? 1대1. 그치? 그래서 경계를 중심으로 함수가 다르게 정의되면 어떻게 된다? 이쪽과 이쪽이 어떻게 돼? 증가함수 똑같아야 된다. 만약에 뭐 이쪽이 증가인데 이쪽이 음수면 아니 1대1 함수가 아니지 그치? 그러니까 얘가 양수면 양수해야 되고 둘이 어떻게 돼서 만나야 된다. 그치? 만약에 이쪽에서 감수하면 이쪽도 어떻게 돼? 이렇게 감수하면 된다. 이렇게 되라고 하면 1대1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아까 마찬가지로 꼭 이게 직선과 직선만 가지고 만들겠네? 2차 함수도 저때 잘라주시면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겠죠. 어쨌든 감수할 수 있으니까. 그럼 저도 뭐한다? 직선이 들어왔을 때 감수하고 들어오면 되고 둘이서 여기서 만나면 되겠죠. 그 원리를 잘 보시라는 얘기야. 좀 쉽게 출제된 문제인데 뒤에 한번 볼게. 저기 있죠? 11번 뒤에 단어 문제 11번인가? 자, 모의고사 문제인데 안 힘들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있는데 0을 중심으로 함수 당연히 돼, 그치? 자, 근데 봐봐. 문제는 뭐냐면 둘 다 y절편이 1이야. 근데 0보다 작은 데는 a 플러스 3x 플러스 1을 그려야 되고요. 0보다 오른쪽에는 2-ax 플러스 1을 그려야 된다고요. y절편이니까 한쪽은 이쪽에 직선을 그려야 되는데 기울기 알아 몰라. 모르지. 근데 이게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고요. 아 그럼 봐. 만약에 0보다 다른 쪽에 a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면 기울기 1꼴로 오겠죠. 그럼 이쪽에도 기울기 어떻게 돼? 이쪽에 기울기 어떻게 해야 돼? 음수 나와야 돼? 양수 나와야 돼? 양수 나와야 되지? 그럼 얘도 양수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얘가 음수라면 이쪽에 그래프 이렇게 되겠죠, 음수면. 그럼 이쪽도 기울기 어떻게 나와야 돼? 음수 나와야지 1대1 함수가 되고 1대1 대응이 될 수 있겠죠. y절편 어차피 똑같으니까 연결되니까 1대1 대응이 될 수 있어요. 1대1 함수만 된다면. 그치? 아, 결국 뭐하는 얘기야? 이놈과 이놈이 둘 다 플러스나 둘 다 마이너스라는 얘기죠. 수학에서 둘의 부가 같다. 식을 어떻게 만드니? 둘의 부가 같다는 곱한 거는 어떻다? 곱한 게 양수라고 보는 거죠. 서로의 부가 반대다 그러면 곱한 게 음수다라고 식 쓰면 되고 둘의 부가 같다라고 그러면 곱한 게 양수라고 쓰면 되는 거야. 2차 분식이죠? 풀어주면 되겠죠. 2차 분식 항상 2차 함수를 양수로 만들려고 그랬죠. 지금 양수야 음수야 2차 함수. 음수죠. 마이너스를 곱할게. 마이너스를 이렇게 나눠서 곱하면 a 빼기 2가 되고 풀어봐야 어떻게 바뀌어지겠죠? 두 근의 사이가 되겠죠. 뭐다 그러니까 a는 뭐하고 뭐 사이야? 마이너스 3과 2 사이면은 얘가 플러스 얘가 플러스 증가해서 1대1 대응. 얘가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 감소해서 1대1 대응이 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아까는 y절편을 맞춰주는 문제였고요. 이제는 뭐야? 기울기의 부호를 맞춰주는 문제죠. y절편 똑같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결론은 어때? 나는 원하는 거는 어떤 걸 중심으로 함수가 달라지면 그 경계를 중심으로 좌우에서의 증가 감소가 똑같아야 되는 거야. 감소하면 감소해야 되고 증가하면 증가해야 된다. 이해돼? 그걸 조금 더 옮기면 바로 16번 되겠어. 조금 더 어려운 게 16번이야. 얘는 어려운 거야. 어려운 건데 해보자. 자, 이번에는 함수 fx가 주어졌는데 뭐가 있어요? fx에 절대값이 있죠. 절대값 있으면 어떡하라 그랬죠? 바뀌어요. 범위 나눠서 푼다 그랬지. 그치?
바뀌면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자, 여기가 0이 된 값을 기준으로 크거나 같을 때 작을 때 나누는 거죠.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1 될 때 0 되죠. 그러면 x가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을 때와 x가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큰 같을 때 나눠야겠죠. 자, 작을 때는 여기 안에 뭐야? 음수가 되니까 풀자. fx는 2ax 음수면 마이너스 붙여 쓰는 거지. 빼기 4x 빼기 1 빼기 3이 되는 거고요. 정리하면 2로 풀면 a 빼기 2x 됐어요? 빼기 4가 되겠죠. 두 번째,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로 끊어놨으면 이게 양수야. 그러면 2ax 양수니까 그대로 풀면 되겠죠. 그러면 2로 풀면 a 플러스 2x 빼기 2가 되겠다. 자, 이번에 경계가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1 경계죠. 그럼 그러면 이게 여기까지 마이너스 3분의 1이 있을 거야. 이걸 중심으로 얘보다 왼쪽에는 얘를 그려야 돼. 얘보다 오른쪽에는 얘를 그려야 된다고요. 그치? 그럼 무슨 말이야? 여기가 증가하면 이게 어때? 증가해도 이거 감소하면 어때 돼? 감소해야 되는 거야. 즉 기울기의 부호가 어때 둘이? 같아야 되겠죠. 2a-2의 부호와 2a 플러스 2의 부호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곱한 게 뭐 해야 되니? 양수해야 되겠다. 이는 어차피 하나 나누면 상관없죠. 2차 분등식이야. 그러니까 두 분의 바깥쪽에 a는 마이너스보다 작다. 그리고 a는 2보다 크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안 끝났죠. 증가인데 이렇게 떨어졌을 때 안 돼. 안 되죠. 마이너스 4분의 1셀이 붙어야 되죠. 이렇게. 여기에 마이너스 4분의 1 집어넣는 거랑 여기에 마이너스 4분의 1을 어떻게 돼? 같게 나와야 된다고요. 근데 어차피 이건 같게 나올 거야. 또 봐요. 마이너스 4분의 1을 여기 넣나 여기 넣나 똑같이 나와. 믿어보세요. 오케이? 이거는 안 따져도 되지만 따져봐도 상관없습니다. 답은 이가 되겠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괜찮니? 절대값 있으면 범위에 따라서 구간에 따라서 식이 다르게 나온 거니까 아까 앞에 문제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요. 두 개의 식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쪽과 이쪽의 증가 감소가 똑같이 나와야 되니까 기울기의 부호가 같아야 됩니다. 라고 풀어주십니다. 됐지? 좀 어렵다.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경우 또 있어요. 근데 지금 하면 너 또 수학이 재미없을 것 같으니까 당연히 책에도 없고요. 우리 숙제를 있는지 나중에 한번 볼게요. 그치? 그래서 1대1 함수, 1대1 대응, 상등함수, 상수함수 배웠지만 물론 얘들도 중요해. 쓰임이 있어. 근데 문제가 진짜 많이 나오는 거는 이 부분들이니까 그 정의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 했고요. 그 정의가 실제 함수의 그래프에서 어떤 모양을 맞춰야지 이 정의를 만족하는지를 정리를 잘 해두셔야 돼요. 1대1 함수가 되려면 그래프가 계속 올라가거나 계속 감소해야 되는 거고요. 1대1 대응이 되려면 결국은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는 상황. 만약에 공역이 실선처라면 치역도 실선처 나오려면 치역에서 빵과 돌리면 안 되니까 그래프는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됐지? 그래서 문제들을 잘 정리하시면 되겠다. 어려운 문제라고 했어요. 됐지?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두 개 유형만 더 하고 끝낼게요. 아니 마저 해볼까? 마저 해볼까? 쉬었다 갈까? 마저 할까? 두 개야. 그렇지. 아니면 끝까지 할까? 두 개 다 해? 오케이, 좋아, 훌륭해. 자, 항등함수와 상수함수의 함수값이야. 실수 전체 집합이 정의되는 두 함수 F와 G에 대해서 F는 항등, G는 상수, G 3은 3일 때 보세요. F는 항등함수야. 항등함수 뭡니까? 1은 1로 가고 2는 2로 가고 3은 3로 가는 거지. G는 상수함수야. 같은 데로 가는 거지. 그럼 G 3이 3이야. 그러면 G, X는 뭐라는 얘기야? 뭐가 들어오는지 3으로 가는 함수지. 상수함수는 3이 들어와서 3이 가는 게 아니고 1이 들어와서 3이 가고 1로 들어와서 3이 가는 게 상수함수잖아. 그렇지? 그 GX는 무조건 3으로 간다고요. 그럼 G2가 얼마란 얘기야? 3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F는 생각 아무것도 없네요? 항등함수니까 항등함수 1이 들어오면 어디로 가는 거야? 1로 가는 거지. F는. 예? 괜찮지? 자, 7-2번도 봐봐요.
자, F는 상수함수라고. 51로 간대. 그럼 51로 가면 상수함수니까 다른 것도 다 어디로 가는 거야? 1도 다 어디로 가는 거야? 1. 그럼 니도 1, 니도 1, 니도 1이야. 1이 몇 개 되어 있냐? 홀수만 있잖아, 홀수만. 1부터 100까지 짝수 50개, 홀수 50개. 1이 몇 개 있는 거야? 50개 하면 50. 그치? 괜히 쫄 필요 없는 문제겠죠. 마지막 문제가 제일 잘 나옵니다. 그래? 자, 정의역이 마이너스 1, 0, 1에서 xx로 함수 fgh야. f는 1대1 0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1, 0, 1을 마이너스 1, 0, 1로 변시킨 함수겠죠. 이게 f라는 함수야. 자, 그 다음에 g는 항등함수고 h는 상수함수인데 f0과 g과 h는 모두 같대. 자, 여기서 함수값을 알 수 있는 게 누굴까요? 얘는 1대1 대응이야. 0이 어떻게 하는지 알 수는 없죠. 얘는 무슨 함수야? 항등함수야. g1은 얼마야? 1. 그러니까 1이니까 그럼 이 셋 다 얼마나 얘기야? 그럼 f0도 얼마나 얘기야? 0은 얼마나 얘기야? 그 다음에 h는 무슨 함수야? 상수함수지. 그럼 h1이 1이면 hx는 뭐가 되는 거야? 무조건 1로 가는 거야, 상수함수니까. 그럼 여기 있는 h-1은 뭐가 되는 거야? 그냥 너 상수함수니까 너는 그냥 1인 거야. 그 다음에 g는 항등함수니까 이거 들어가면 얼마 나오는 거야? 0이 나오는 거야. 그럼 f1만 넣으면 되겠죠. 자, g0은 얼마인 거야 지금? 항등함수니까 0이죠. 그럼 좌변 전체가 뭐가 되는 거야? 0이죠. 그럼 f-1이 어디라는 얘기야? 0이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1이 0은 뭐라는 얘기야? 그럼 1대 되니까 나타나는 이렇게 되겠죠. 그럼 f1은 마이너스 1이네 해서 답 찾을 수 있겠죠. 그 시작 어디부터 하는 거야? 항등함수부터. 항등함수는 따로 없어도 바로 함수값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상수함수는 하나만 구해줘도 전체 함수값을 다 구할 수 있다. 그걸 다 구한 다음에 마지막에 1대1을 쳐주시면 되겠죠. 됐지? 자, 그 다음에 필수 8번 함수의 개수야. 함수의 개수는 우리 경우에서도 필요한 문제인데 보세요. 그냥 직접 세는 거라 보시면 돼. 함수가 뭔데? 저격 x 입자에서 짝을 찾아가는 과정이잖아. 짝을 몇 개씩만? 한 개씩만. 그러면 함수의 개수는 짝을 찾는 경우의 수를 세면 되는 거야. 책이 흘렀다. 안 훔쳐도 돼? 쭈글쭈글 해주는데? 여기는 친구 안 해보죠. 여기 웃으면서 자, 정의 x가 a, b, c. 함수의 개수 구할 때는 이렇게 쓰고 풀어. y가 1, 2, 3이야. 됐죠? x에서 y는 함수의 개수야. 어떻게 하냐? 별거 없어. 자, 먼저 a 보자. a자는 몇 가지야? a가 할 수 있는데 몇 가지야? 아니, 아직 그러니까 한 군데로만 가야겠지만 가지수. a가 가질 수 있는 짝을 선택하는 가지수 몇 가지야? 셋 중에 아무나 골라가면 되겠지. 그래서 1이나 2나 3 중에 하나 골라가는 가지수가 세 가지 만드실 거야. 그 다음에 어떨까요? 2가 B가 가야지. B는 갈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3개. 세 가지. A가 갔는데 또 가도 상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세 가지. C도 몇 가지야? 함수는 몇 개? 자, 그 다음에 1대1 대응이야. 그럼 A부터 가자. A 몇 가지야? 아직 아무나 넣었으니까 셋 중에 아무나 넣을 수 있겠죠. B는? 2가지. 그렇지. A가 어디로 가 있으면 그거 빼고 가야겠지. 1대1 대응이 되려면. 두 가지. C는 남은 분자를 하나 갈 수밖에 없죠. 상수함수는 하나는 다 몰려가는 상수함수지. 얘들을 모두 같은 데로 가야 돼. 모두 어디로 갈 수 있어? 1로 갈 수 있고 모두 몇 가지야? 이렇게 세면 돼. 자, 조금 어려운 거는 여기다 뭔가 조건을 붙을 수 있겠지만 똑같아. 자, 마지막 거 볼게. 여기까지만 끝납니다. 자, 1, 2, 3, 4에서 1, 2, 3, 4로 대응되는 일단 함수의 개수와 1대1 대응의 개수와 항등함수의 개수와 상수함수의 개수 구하는 거지. 자, 함수 개수 문제는 이렇게 쓰라고 그랬죠. 1, 2, 3, 4를 1, 2, 3, 4로 대응시키는 거야. 선생님 오늘 쓴 것부터 동그라미 사라졌네요. 잠깐 사라지면 보인다고. 됐지? 자, 함수의 개수는 1이 갈 수 있는 거 몇 개? 4개. 2가 갈 수 있는 것도 4개. 3이 갈 수 있는 것도 4가 갈 수 있는 것도 4개. 자, 그럼 두 번째 1대1 대응은 1이 갈 수 있는 거 몇 개? 2가 갈 수 있는 거는 3이 갈 수 있는 거는 4가 갈 수 있는 거는 1개. 자, 그 다음에 항등함수 개수는 항등함수는 1이 1로 가고 2가 2로 가고 3은 3으로 가고 4가 4로 가겠지. 몇 개? 4개를 하면 천지야. 아. 이렇게 해야지 비록 3개잖아. 한 개밖에 없어요. 꼭 이래주면 자연스럽게 4개가 나와. 그지? 몇 개? 한 개, 한 개. D는 상수함수가 몇 개야?
이들이 싸그리 같은 들어가야 되잖아. 네. 싸그리 1, 2, 3, 4 중에 하나로 하면 되겠죠. 괜찮지? 조금 더 어려우면 이제 예를 들어 나오면 이런 2로 간다 이렇게 정해놓고 푸는 문제도 있고 이런 2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어. 그럼 또 다 어떻게 하면 돼? 그럼 1이 2로 간다면 2로 갖다 놓고 나머지는 갈 수 있는 대로 세주면 되겠죠. 1이 2로 가면 안 된다 그러면 1이 갈 수 있는 거는 1, 3, 4, 3가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찾아주시면 다 곱해주시면 기호의 수, 즉 함수의 개수가 구해진다. 괜찮니?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함수 1부를 마친 거야. 뒤에 몇 가지 함수 두 남았어. 합성함수와 역함수. 여기가 이제 진짜야. 그래 진짜야. 어려워. 어려우니까 앞에 거 일단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수업할 테니까 지금 여기까지고 숙제는 당연히 여기까지 96쪽, 97쪽까지 실력분을 안 해도 된다고 얘기했었고요. 그렇지? 실력분 안 해도 되지만 우리 아까 얘기했니? 16번은 같이 풀어봤죠? 절대값 있는 거 이것만 좀 풀어봤으면 좋겠어. 그치? 수업 시간 했으니까. 그리고 유형편도 당연히 여기까지 합성함수 앞까지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풍산자 그 부분도 합성함수 전까지 그치? 합성함수 전까지 다 해오시면 되겠어요. 오늘 받아야 돼. 아, 책 맞다. 그럼 뽑아줄게. 수고했습니다.